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테네시주 내슈빌 기독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은 28살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로 나타났는데 자폐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헤일은 지적장애를 보이지 않는 고기능 자폐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로 최근에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미국인들 가치관에 대한 조사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인들은 애국심이나 종교, 자녀 등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를 외면했고 반면에 돈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응답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던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범인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 28살의 백인. 처음에 28살의 이제 백인이라고 경찰이 밝혔죠. 근데 이 사람의 그 성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여성으로 태어나서 트랜스젠더가 됐죠. 남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행을 저지를 당시, 그러니까 어제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랜스젠더로서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아티스틱 but high functioning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이지만 고기능.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고기능 자폐증을 가졌던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기 난사범의 특징은 물론 이 총기 난사범은 이제 사살이 됐지만 이 총기 난사범의 특징은 트랜스젠더, 고기능 자폐증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랜스젠더라는 거는 가족, 경찰 모두 확인해 준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족과 경찰이 모두 확인해 줬고요. 미국의 인터넷 신문이죠. 더 데일리 비스트가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빌려서 보도했는데 최근에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이 트랜스젠더임을 커밍아웃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내시빌 메트로 경찰국 처음에는 이 총기 난사 용의자를 28살 백인 여성이라고 발표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존 드레이크 경찰국장이 이제 추가 기자회견할 때 트랜스젠더라는 사실, 그 사실이 맞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컨펌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여성 그리고 남성인 상태에서 트랜스젠더로 남성이 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고기능 자폐증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또 데일리 비스트가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이 그 고기능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헤일의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통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헤일이 고기능 자폐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면 가족과 가깝기 때문에 좀 드러나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가족에게도 또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소식통이 본인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지 않았고요. 어찌 됐건 고기능 자폐증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기능 자폐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자폐증하고 어떤 다른 부분이 있나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예. 그 고기능 자폐 장애인은 지능 지수가 85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지적 장애를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의사소통이나 감정을 인지한다거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 자폐증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좀 아무래도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감정인지, 감정 표현 등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은 정상인처럼 보이고 뭐 크게 문제 없이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막 그 사람과 이제 계속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제 느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에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총기 난사의 그 범인이었던 이 헤일이 이런 트랜스젠더 고기능 자폐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어제 범행에 이런 점 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 것인지 그건 아직 불투명해요. 이제 범죄가 일어나서 막 사살되고
사살된 지 이제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따라서 조사 내용이 좀 더 드러나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내시빌 메트로 경찰이 범행 당시 그 커버넌트죠. 커버넌트 크리스천 스쿨 이 건물 내 CCTV 영상 공개했는데 그 영상 내용을 보면 이 범인인 헤일의 모습이 참 충격적입니다. 차를 몰고 나타나서 주차한 후에 굉장히 침착하게 범행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면 글쎄 뭐 자폐증 환자라고 보기 좀 어려워 보일 만큼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었고요. 출입구 유리창에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일단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가해서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유리창이 없으니까 그 유리창이 없는 그 틈으로 이제 몸을 좀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이 군복 바지, 군인 바지죠. 군복 바지에 방탄조끼, 탄약을 걸친 완전 무장한 그런 상태였고 반자동 소총을 가지고 범행을 벌였습니다. 각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참 충격적이었고 이동하면서도 좌우 전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사냥감을 찾는 사냥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으로 행동을 했는데 이런 모습도 참 충격적인 그런 이번에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아직도 여성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으로 이제 맨 처음에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지금까지 그렇죠? 남성 이름은 안 나오고 나오지 있잖아요. 않았어요. 그래서 남성 이름이 그래서 저는 성전환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을 그렇죠. 했는데 네. 이름을 아직도 안 바꾼 그러한 상황이군요. 네. 어쨌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아주 추가적인 희생을 막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시빌 메트로 경찰이 첫 신고를 받고 14분 만에 사살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해서 14분이 아니라 첫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서 14분 만에 범인을 사살했으니까 신고받고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범인과 맞닥뜨리자마자 거의 바로 사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상황을 종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명이 숨졌죠. 6명이 숨졌는데 이것도 물론 엄청난 희생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빠르게 사살했기 때문에 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오드리 엘리자베스 헤일의 매니페스토를 보면 커버넌트 크리스천 스쿨 외에도 여러 곳을 언급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다른 장소들도 타겟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찰은 헤일이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했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뭐 그렇죠. 모방 범죄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느 장소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학교는 이 그 기독교 초등학교 커버넌트 크리스찬 스쿨밖에 없었고요. 다른 장소들은 학교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학교는 여기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추가적인 희생을 막았지만 참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지금도 화면에 나오네요. 그 모습이 그 CCTV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참 그 충격적인 그런 그 장면이고 도대체 어떻게 총기 규제를 해야 될지 참 심각한 숙제를 미국 사회에 안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인들 가치관 관련 소식인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났다고요? 예, 미국인들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미국하면 미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게 애국심, 뭐 종교, 자녀 이런 점을 미국인들이 굉장히 그동안 중시해 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런 전통적 가치에 대해서 외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삶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미국인들의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예, 월스트리트 저널과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센터가 합동으로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센터는 초당적인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기관인데 여기서 지난 1일부터 13일 사이에, 그러니까 2주 동안 전국의 미국인 1,010명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38%로 나타났고요.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9%, 자녀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좀 잘 모르실 텐데. 전 여기서 자녀가 중요하다가 30%라는 게 좀 놀랐습니다. 애국심이 38%고 종교가 39%잖아요. 네. 근데 자녀가 중요하다가 30%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1998년 지금부터 25년 전 25년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요. 네.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는데 참고로 25년 전 1998년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입니다. 예.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까지 성공했는데 2기 임기를 지금 지나갈 때죠. 그때였는데 그때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 응답이 70%였어요. 근데 지금 38% 반토막이 났고요. 네. 애국심이 중요하다는 게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도 62%였는데 지금 39%. 굉장히 예. 많이 줄어들었죠. 3분의 1이 줄었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매우 중요하다가 59%였는데 지금 30%니까 거의 절반 아니야. 정도로 와, 네. 많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은 차이가 더 크다면서요. 더 크죠. 예. 그러니까 2023년 올해 조사를 보면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가 전체로 보면 70%에서 38%로 낮아졌는데 네. 이 38%를 더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 나이 든 응답자들이 59%로 나타났고요. 애국심이 중요하다가 근데 18살에서 29살 사이는 2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애국심이 중요하지 않은 대해서는 거예요. 네, 어른들에 중요하다는 대해서. 거는 한 4분의 1 정도도 안 되네요.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나는 미국인들 젊은 세대는 애국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1998년 62%였는데 2019년에 48%. 2019년이면 이제 코로나19 겪기 직전이죠. 그때 이미 48%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코로나19 겪고 나서 2023년에는 39% 계속 쭉쭉쭉 종교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자녀가 매우 중요하다. 30%였는데 젊은 층에서는 23%예요. 네. 젊은 층 역시 4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자녀에 대한 생각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게 내 자녀가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이런 설문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 자녀를 낳느냐 안 낳느냐 내 인생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젊은 층이 23%로 낮아진 게 아닌가 글쎄, 이렇게 들여다 볼 수 그렇게 있는 보나 그렇게까지- 이렇게 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현주 진행자가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너무 한 많은 거고요.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네. 거예요. 네. 자녀가 네. 있건 없건 간에. 네. 근데 내 생각은 자녀 별로 안 중요해 이거예요 미국인들. 와 정말 놀랍네요. 네. 자, 뭐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뭐 이미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만은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예 이번에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가치가 다 하락했어요. 모든 가치가 종교 뭡니까 그 애국심 자녀 다 하락했는데 유일하게 가치가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올라간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네. 1998년 조사 때는 31%만이 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번에 43%, 10% 이상 올랐고 근데 43%는 돈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었고요. 예. 돈이 다소 중요하다가 47%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매우 중요하건 다소 중요하건 돈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0%였습니다. 90%네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이죠. 예.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했고요. 돈이 매우 또는 다소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인들의 압도적인 가치 1위는 돈입니다. 돈. 아니 왜 이렇게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크게 달라진 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석이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분열. 그러니까 미국이 갈수록 정치적 분열이 심화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원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심해지고 그래서 정치적 분열 심해지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지금 심화되고 있죠. 맞아요. 부익부 빈익빈 심화되고 이런 것 등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주요 가치인 애국심, 종교, 자녀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게 이 분석이 맞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미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는 거. 어허, 네. 네. 응답자들의 21%가 미국이 전 세계 다른 어느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대답했고요. 27% 그것보다 더 많은 27%는 다른 국가가 미국보다 더 낫다. 이렇게 대답한 미국인이 27%였어요. 그러니까 2016년 지금부터 7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19%만이 다른 국가보다
다른 국가가 미국보다 더 낫다고 응답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응답보다 다른 국가가 미국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응답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자부심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애국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이란 나라,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는데 애국심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애국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수많은 총기 난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제도 교회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 있나? 있다면 저렇게 교회에서 총기 난사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종교에 대한 회의감, 과학이 발달할수록 절대자에 대한 의존도는 떨어집니다. 절대자란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다고 해도 과연 이런 절대자가 있다면 내가 그런 절대자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니까 자녀를 갖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녀 또 주변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보다 보니까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게 없는 게 더 낫겠구나 하는 낫다. 생각을 하는 것 네.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43%가 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네. 47%는 다소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네. 9%는 매우 또는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거든요. 네. 요거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돈이 뭐가 그래 이렇게 그리고 급하겠어. 돈을 많이 갖고 있어봤자 그렇게 행복하진 않다라는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